할 때 첫 단계는 항상 어디서 찍느냐, 거기 가면 어떤 장면들이 있느냐, 카메라 몇 개 가지고 가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야, 카메라 1은 한 이쪽에 하나 놓고 가끔 느낌 좀 주자, 여기다 놓고, 야, 카메라 좀 그거 좀 좌로 좀 더 빼면 안 될까, 장면을.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빼는 거예요. 거기 그럼 거기 좋다, 조금 더 올려봐, 올리는 거예요. 야, 좀 조금 더 앵글을 좀 꺾어보자, 그리고 각도를 좀 더 밖으로 돌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치 저쪽에 카메라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이는 기술을 2004년에 만든 트랙리스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미집이라는 카메라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비싼 기술입니다. 그거를 자유롭게 이렇게 바꿔서 3D 환경 안에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중앙 카메라를 들어가서 가는데 조금 더 카메라를 위로 올리자. 거기다가 안으로 좀 집어넣자. 이런 게 다 이제 쉽게 되는 거죠. 대략 이렇게 맞췄다. 저 광양의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세계 지도로 해서 좀 세계 얘기를 하자. 야, 그 지도가 너무 크잖아. 좀 줄여. 이게 다 여기서 조정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바꾸고, 그 컬러 좀 디자이너한테 컬러 좀 바꾸는, 이 컬러가 대략 여기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조정을 이 안에서 해서 비전문가도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여기다 뭐 비디오를 넣어도 되고, 다른 뭐 스포츠 같은 거나 스포츠 쪽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걸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세트 디자인을 하면서 책상도 저 위에 있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장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발표자 얼굴이 좀 더 커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좀 내려서 줌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 얼굴을 좀 크게 해야 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니터 완을 여기는 사람이 위주니까 대략 좀 작게 해서 얘를 올려줘서 배치를 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걸 배치하고 만드는 기술을 초보자들이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PD가 얘기하는 대로 거기 스튜디오 하는 회사들이 와서 만들고 나면 카메라맨들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 작업이거든요. 야, 모니터 저쪽에다 놓고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보이게 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카메라는 그 옆으로 해서 사람이 여기 있는 모니터를 좀 강조하고 얘기하는 걸 하자. 그 카메라 조금만 더 내려주고 줌을 조금 더 잡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 완이 아직 사람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조금만 더 줄여주고 각도 회전시켜라. 이게 됩니다. 저 프레임의 색깔을 좀 강한데 다른 모니터 없냐? 그러면 거기 가서 이 데코레이션에 있는 것 중에서 모니터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른 색깔로 넣고, 여기에 있는 컬러가 안 어울리니까 조금 더 다른 색깔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요새 투명한 게 인기니까 투명으로 바꿔주고, 좀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걸 여기서 조정한다. 이런 과정이 다 다른 데서는 포토샵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도 하게 만들고, 그런 걸 하기 위한 모든 그 그래픽이나 example들을 수없이 제공을 해줘서 스튜디오를 10개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미리 제공하고, 그 툴들을 또 본인들이 조금씩 수정해서 자기 거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뒤에 보이는 게 저걸 우리는 이제 가상 칠판이다. 여기도 칠판이 하나 있고 여기 칠판이 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장면도 오른쪽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야, 카메라를 약간만 왼쪽으로 더 빼자. 그날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순간순간 빠르게 이 장면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 사이즈에 맞게 조정해 놓고 배치를 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에 어스펙트 레이쇼가 16대 9면은 4대 3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프리스케일도 할 수가 있고, 회전이나 커브도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가 되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 지금 참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좀 찌그러지고 하지만 뭐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렇게 꼭 얼굴 스케일이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를 보일 때 같이 보일 때 현장에 이제 현장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이 없는 순간 현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필요하면 더 크게 될 수 있고 이 모니터 2를 올려서 이렇게 그날 그 느낌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자유롭게 그 장면을 변경시키는 목적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현장에 참석자도 다른 컨텐트, 도큐멘트 카메라, 무슨 파워포인트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 노트북에서 인풋이죠. 노트북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이다. 뭐 감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바꿔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세팅이 됐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여기는 미국입니다. 여기는 런던입니다. 여기는 한국 서울의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 지금 모든 조작은 제가 이 마우스 하나로만 다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혁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혁명인가? 이것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현장에서 할 때는 소위 현장 발표지만 현장에서 저하고 제가 보이려고 하는 노트북하고 제가 보이려고 하는 현장의 카메라를 어떻게 버추얼 공간 안에서 합성해서 보이냐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시대,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VR 교실도 여기에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으로 갔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발표를 하는 이 장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앞을 보고 있지 저쪽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 녹화를 할 때 이제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포인터를 하나 이렇게 유도를 해내면 파란색 같은 걸 하면은 여기 이게 녹화할 때 포인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저 멀리서 오셨는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방인데 이 지저분한 방을 이렇게 깨끗한 방으로 순간 바꾸는 기술, 스튜디오 변환 기술. 카메라는 하나지만 다양한 카메라의 효과를 바꾸어서 방송국의 전문 카메라맨들이 12명이나 서서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카메라맨 기술. 그리고 이것을 장면을 때에 따라서는 발표자 얼굴이 크게 혹은 참석자 얼굴이 크게 하는 식의 스위칭 조작, 소위 방송국에서 하는 PD가 하는 오퍼레이션을 발표자가 직접 하게 만든 소위 이 방송 장비 오퍼레이터 및 PD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끝으로 프레젠터의 아나운서 역할을 발표자가 하게 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이는 여러 가지는 노트북에 보이는 이런 예를 들면 비디오다라면 여기 노트북에 가서 비디오를 틀으면 이 비디오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을 크게 하려면 그 화면만 크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게 돼서 실제로는 16개의 스위칭 믹싱 펑션이 제공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강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방에서의 그 강의가 여기서 저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이 스마트 장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게 동일하거나 더 낫기 때문에 발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하는 이런 스위칭 기술 한 카메라만 계속해서 놓고 1시간 강의를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것처럼 이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의 데이터 처리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 머리를 웨이크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설명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한 15초 지났을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약간 흔들어 주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키워주면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장면에 제가 저 화면을 조금 더 가리니까 그럼 카메라를 좌로 좀 보내고 여기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 장면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면 사람을 좀 작게 해주고
저 모니터 완을 조금 더 키워서 이걸 왼쪽으로 좀 보내놓으면 이 화면의 구성이 더 아름답게 된다. 이런 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아이스튜디오 안에 포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중에 방송국에서 하듯이 여기 이제 방송국에 하는 게 저기에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하는 이거는 V 스튜디오, TV 스튜디오라는 뜻이고 차이점은 아이스튜디오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근데 방송국에서는 앞에 여러 명이 앉아서 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작동할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작동자가 있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방송국에서 무한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했고 큰 차이점은 여러 명이 앉아서 대담을 하는 거다. 그거에 반해서 아이스튜디오는 혼자 하기 때문에 아이가 됐는데 혼자서 방송국에 그냥 앉으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보여주는 걸 조정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면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하는 개인 방송국이다. 그것이 그 이후 화상회의로 가든 페이스북 방송으로 가든 유튜브 방송이 되든 그거는 녹화를 하든 그거는 다 부수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아웃으로 방송을 되든 유튜브로 방송이 되든 화상회의죠. 스카이프로 화상회의가 되든 시스코를 통해서 가든 폴리콤을 가든 그것은 우리가 던져주는 멀티 다중 이 다중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출력인데 지금 제가 저기 보이는 한 화면을 다중 채널로 글로 던져주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면서 그 녹화된 것을 다시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생방송으로 페이스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이 가능한 장비가 사실 많지가 않은데 반해서 우리는 양방의 화상회의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할 땐 상대방이 또 이 화면에 여기 나올 거나 혹은 이 화면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스카이프만 돌려주면 이 화면에 스카이프 화면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덕트 중에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거고 교실에 있는 것을 저런 가상 칠판 합성 기술로 보내는 렉처 캡처 강의를 레코딩하는 기술은 크로마키는 아니지만 선생님과 선생님 자료 즉 노트북, 칠판, 화이트보드, 파워포인트를 다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합성하게 만든 걸 우리는 랩처라고 이름을 다시 줬고 이 장비를 더욱 간단하게 회의실에 올 때는 발표하는 사람이 그 회의실 오너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를 제 방에 놔서 제가 항상 쓰는 장비니까 여기는 어떤 거든지 놓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회의실에는 방문자가 노트북만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딱 꽂는 순간 아무 작동 없이 마우스에 의해서 키우고 잡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VR 오피스라는 것은 전혀 장비를 몰라도 와서 꽂고 마우스만 가면 알아서 움직이게 돼야 된다. 그렇게 편리한 원터치를 만든 것이 VR 오피스다.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가 지금까지는 컴퓨터는 컴퓨트를 하는 개인이 계산을 하는 거기서 워드 프로세서까지도 하고 이제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지만 아직도 이 막강한 슈퍼컴급에 해당하는 i7, i5가 되는 컴퓨터에서 지금도 방송이 되지 않고 있다. 컴퓨터 앞에 USB 카메라가 있고 컴퓨터에 마이크가 있고 컴퓨터에 스피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카메라로 잡은 사람과 프레젠테이션 함께 나오는 그래서 그걸로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다림이 이 스튜디오, 에브리바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로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엔진, 결국 모든 다림의 그 프레젠테이션 솔루션은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화상 회의도, 원격에 하는 강의도, SNS, 방송도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이다, 스마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화상회의만을 주장하는 거나 원격으로 강의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고 또 그런 화상회의나 방송이나 이거에 다름이 한 게 없습니다. 여긴 다 구글이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했고 시스코가 텔레프레젠스를 한 것들에 지금 미싱된 파트, 즉 어떻게 우리가 인텔리전트하게 가상 합성을 하느냐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SNS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발표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리얼타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쓰는 게 무척 쉬워야 된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 오브 유스. 10분 안에 쓰는 사람은 배워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 실제 강의 비디오를 그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는 설득력 있는 교육에 대한 모티베이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동기부여 내지는 설득이 되게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효과가 저 비디오를 보는 것이 현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여기 와서 어떤 형태로 제가 보인다 하더라도 저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라이브 렉처를 리플레이스 하는 기능은 무척 중요한 기능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고 그 외에 엔코딩, 리코딩, 스트리밍,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등등은 사실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숨겨지게 개발이 되어져서 이 장비와 다른 거와의 SDK를 쓰는 호환성 이런 것은 다름이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용 노트북에도 사무실 회의실에도 교실 강의실에도 그리고 조그만 스튜디오 2m, 3m만 저희가 이 개발이 단지 장비 기술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크로마키도 조명도 스탠드도 다 제공을 해서 이 아이스튜디오 패키지 소위 마이크로 매우 작은 마이크로 스테이션 방송국의 뜻의 아이스튜디오는 이런 패키지가 함께 가서 2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 작은 공간 빈 공간에 이 스튜디오를 지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정도면은 충분히 방송이나 모든 것에 더 이상 필요 없이 될 수 있다. 특별히 그 방송국을 만들어서 대담이나 논설이나 혹은 여러 명이 같이 즐기는 그런 방송할 때는 V스튜디오라는 걸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 스튜디오지만 이것은 크로마키가 아니기 때문에 스위처 믹서, VR 3D 믹서 기능을 써서 비록 AR 기능, 현재 있는 스튜디오와 그걸 합성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기능들은 이렇게 아까 보인 것처럼 실제 현장과 약간의 가상의 그래픽에 가상 전자칠판을 합성해서 여기다가 이 가상 전자칠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슨 파워포인트도 되고 혹은 그림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게 만든 기술이 이 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옆 파워포인트나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스카이프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컴퓨터에 화상회의를 대화를 하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이 대화 내용을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사람은 화상회의로 핸드폰으로 이 화면을 보지만 또 밖에서 이것을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은 방송으로 보게 하는 기능을 만들므로써 양방향 토의를 방송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제공되어지고 있고 이런 걸 노트북이나 이런 데 설치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퍼스널 방송국 시대, PC 시대에서 PS,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로 되는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출장을 다니는 결제자도 다 회의에 참석도 되고 발표도 할 수가 있고 발표를 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VR 오피스가 어떤 곳에든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여기에 사용된 장면들과 그림들은 이 메뉴로 만들어지는데 이 스튜디오는 보여줄 컨텐츠의 변경과 보여줄 장면, 스위칭을 한 데서 할 수 있는 두 개의 파트, 컨텐츠를 정해놓고 파워포인트나 화면이나 혹은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 걸러 적하면서 또 보여줄 장면들을 스위칭을 해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동영상 결제 회의를 이렇게 해외 출장 도쿄에 가서 혹은 뉴욕에 가서 택시 안에서 지금의 와이파이 시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방송을 할 수가 있다. 오피스는 언제든지 발표하는 사람이 노트북만 가져오면 아까 설명한 대로 탁 연결을 하는 순간 앞에는 VR 믹싱된 회의 장면이 나오고
마우스가 올라가는 순간 파워포인트가 커지고 안 움직이는 순간 사람이 커지기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교육 없이 노트북을 가져오면 발표를 하게 만드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거나 작거나를 해나가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때 이 화면에는 참석자들의 그림이 나오거나 참석자들이 회의할 때 얘기를 하면은 참석자들이 노트북을 보일 때는 노트북이 나오게 해서 이런 버추얼 믹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VR 오피스에서 크로마키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현장과 장면을 자유로운 모양, 사각형이든 동그라미든 크로핑이든 버추얼 믹싱이든 다 지원하게 기술들을 개발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VR 오피스에서 버추얼 모드가 되면 이런 스튜디오들을 아주 쉽게 만들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내셔널 표준을 따라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 세트를 파는 5불, 10불 혹은 30불이면은 멋있는 스튜디오를 파는 것들을 설치하고 수정해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툴을 넣어서 3D 엔진이지만 3D가 아닌 2D 기반의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들을 그냥 사용하게 만든 것이 큰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실제 가상현실 컨퍼런스, 제가 런던에서 아이스튜디오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 저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스마트 학회에 인터랙티브한 컨퍼런스 하는 기술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저는 이 런던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에서 직접 이렇게 오시면서 혹시 비디오 안 보시면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노트북에서 USB 카메라를 잡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거를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하고, 이것을 이쪽 방에서는 이렇게 실제 제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을 성공시키고 증명을 한 그런 이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유지가 좀 타고 있는데 커넥터가 좀 안 좋아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이러닝 코리아에서 해외에 발표하시는 분이 현장에는 이 VR 믹서 방식으로 하고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예를 보였고, 그때 이 방에서 보인 것들은 다 녹화가 돼서 거기서 못 본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아까 보인 그런 그림들은 이런 스튜디오를 2시간 만에 DIY 키트로, Do It Yourself 키트로 설치할 수 있는 방송국을 처음 세계 최초로 카메라, 마운트,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모든 거를 저희가 선정한 거로 줘서 최고의 화질과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하는 방송국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교실에도, 스튜디오에도, 교실에도, 회의실에도 다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제 방처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인테리어만 해놓으면 멋진 스튜디오를 어디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를 실제 우리가 이런 정부 발표하는 데 넣어서 큰 스크린에 보이는 예인데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동할 수 있게 가볍게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한 많은 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크로마키를 갖고 발표자를 스튜디오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원격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임으로써 이런 환경을 만들고 중계하고 컨퍼런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이런 화면으로 스크린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서 이제 방송 기술에 이것도 보였겠죠. 스카이프로 가게 하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것을 보였고, 또 이런 싱가포르에 지금 이분이 키노트 스피커인데, 이분이 없을 때는 어두워요. 어둡고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분 할 때 우리가 이 장비를 갖다 켜서 이분 발표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했고, 이것도 이렇게 복잡한 컨퍼런스 현장에서 여기다가 우리 장비 조그만 카메라를 가지고 이분을 잡아다가 앞에다가 화상으로 넣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초로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보였고, 실제 이것을 보는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VR 프레젠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당은 미완성이다. 강당을
강당의 문제점, 발표자가 안 보인다, 프로젝터 화면이 작다, 또 여기에 사회자나 발표자나 질문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스크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VR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멋있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당은 다 이 인테리어가 여기 LED 같은 이런 것도 추가를 되긴 하지만 주요 지금 강당의 내용은 멋진 스크린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그 포럼에서 보였던 큰 행사에 아마 예산도 많이 들여 한 행사일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실 강당에서 생기는 문제점, 스크린이 작다, 또 밝기 어렵다, 다양한 것을 매니징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이렇게 카메라 하나는 발표자를, 카메라 하나는 사회자를, 또 노트북을 세 개를 기본적으로 입력받고 한 장비에서 이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한 스크린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내용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이 다림의 기술이고, 지금 여기서도 그 두 개의 프로젝터 HD 두 개로만 가지고 약 6m의 스크린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코엑스에서 이렇게 이분은 프랑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코엑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처럼 만들면서 VR 컨퍼런스는 더 이상 현장에서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입증한 그런 예였고, 이렇게 큰 스크린들을 저렴하게 트러스 하나 놓고 프로젝터 서너 개를 달아서 이것을 연결하고 여기에 그림들 파워포인트 발표자를 넣게 되면 대형 공연장과 같은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서 이런 교실도 크게, 회의실도 크게, 또 이런 교회도 과거에 비싸게 만들었던 이런 LED 스크린만이 아니라 그냥 프로젝터의 렌즈만 가지고 켜놓고 이 목사님의 설교나 그 설교의 내용들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의 혁명이다. 학교도, 교육장도, 세미나장도, 회의실도 다 바꾸러 갈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랩처 캡처라는 것은 우리가 강의실에다가 PTG 강사 트래킹, 또 칠판을 잡는 거, 노트북을 잡아서 VR 믹싱을 하는 기술인데 일단 크로마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같은 기술로 해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강사가 이쪽에 혹은 이쪽에 노트북 혹은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메뉴 구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튜디오는 이제 이런 스튜디오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방들을 한 50개의 서로 다른 모양, 큰 방, 작은 방, 사각형 방들을 다 제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를 자세히 보면 이 스튜디오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쭉 보이는 방마다 각 방을 선택하면 거기에 방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한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다시 쓰게 되는데, 개념 자체가 다림의 모듈라 스튜디오, 소위 그 레고 조립하듯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이 다림의 또 하나의 특허 기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